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월세 받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 건물주 이런 게 한창 유행했죠. 건물주가 매달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상 건물주가 되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주식은 금액에 상관없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처럼 1년에 퍼센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물을 사더라도 1년에 수익률이 서울에서는 3%에서 4% 정도 수준이고, 지방을 가면은 5에서 10% 정도 수준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식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 아프게 건물을 사는 것보다 주식으로 월세를 받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주식으로 월세를 받는 법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혹은 분기마다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배당주를 어떻게 찾고 또 언제 투자해야 되고 또 제가 보고 있는 배당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배당이란 주주에게 이제 배분하는 걸 뜻하죠. 배당의 종류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보통 현금 배당을 배당으로 많이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증자를 주식 배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무상증자도 주식 배당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무상증자가 주식 배당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배당을 할 때 보통 일반 기업들이 12월 결산이면은 12월 말일쯤에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배당락을 하고 3월에 배당금을 결정해서 4월에 배당을 합니다. 간혹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5%, 10%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배당 세금이 있습니다. 내가 배당을 받으면은 총 15.4%의 원천 징수를 떼고 배당이 들어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금을 떼고, 그 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전에는 3년 정도 보유하면 배당 세금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식을 3년 정도 보유하면 배당 세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배당주 찾는 법인데,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쉽게 국내 증시에 들어가셔가지고 배당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편하게 배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TS 검색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배당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배당 수익률 순으로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 고배당을 주는 그런 종목들인데, 여기서 이제 좀 잘 찾아봐야겠죠. 그럼 배당주는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보통 9월에서 10월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쯤 선 매수를 해놓으면은 빠르면 9월 중순에서 말 정도, 늦으면은 한 10월 중순 정도쯤에는 연말 배당을 노리고 이 종목을 사자, 이런 리포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고배당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는 이런 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치이고 고가 매수해서 물리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안전한 배당주나 사서 장기 투자하자,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배당주들 상승이 좀 연말에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3월 코로나 급락할 때, 지수가 급락할 때는 배당주를 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때 메리츠 증권이나 한국자산신탁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할 때는 항상 저는 배당주를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지수가 급락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배당주는 그 시점에서 배당이 이미 10%, 15% 수준이라면은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땡큐죠. 더 받아서 더 사서 가도 연말에 어차피 배당을 받을 거라서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런데 들고 있는 분들은 다 그걸 알지만 지수에 대한 공포심에 빠져서 주식을 던지게 되고 주가가 같이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죠.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 배당주가 있다면은 지수 급락에 겁내지 말고 사고, 또 지수 급락할 때 이 배당주가 그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인지도 아주 중요하겠죠. 저는 보통 내수주들은 급락과 상관없이 반등하기 때문에 내수주나 증권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월 적금식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세에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기업을 그냥 계속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분할로 사보는 거죠. 주가가 오르던 내리든 내가 기간을 정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하게 적금식으로 매수해보면은 1년 동안 모아놨던 금액이 그 다음 해에 또 배당으로 들어오고, 그 배당으로 들어온 돈도 또 재투자해서 계속 배당주에 넣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3년 이상, 5년 이상 넣으실 분들은 적금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배당주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밑에 지표는 쌍용양회의 배당인데요. 꾸준히 배당을 하다가 2017년부터 배당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요. 2018년도에 증가하고 2019년도에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배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쌍용양회가 되게 배당을 많이 하고 좋은 기업처럼 보이죠. 쌍용양회의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이 꾸준하죠. 영업이익도 꾸준합니다. 단기순이익도 좀 줄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괜찮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이 기업에 투자하면은 올해도 배당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쌍용양회 체크해 보면 우선 배당 지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입금이 증가하고 사채가 증가하는 이 와중에서, 물론 갚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서 계속 무리하게 배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결과 현재 순부채, 순차입금을 보면은 5천억 원 좀 줄었던 순차입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200억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죠, 차입금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배당을 하냐? 이 쌍용양을 인수한 기업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 시켰으니까 자기가 들어간 돈을 배당으로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배당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을 인수해서 정상화 만들고, 그다음 기업이 정상화 됐다 싶으면은 무조건 자기가 투자한 그 투자금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무리한 배당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투자식인데요. 신추세 매매를 활용한 눌림목 매수, 그리고 지수의 낙폭을 활용한 저점 매수. 아까 언급한 투자식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적금식으로 모으는 분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무의미하고요. 그냥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면 되고, 하지만 계속 모아가다가 내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배당이 6%, 7%였는데 지금은 배당이 4%다. 이러면은 굳이 그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또 다른 배당이 6%, 7% 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수의 낙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낙폭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 신추세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영상 내용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신추세 매매 잠시 설명드리면은 보조지표 중에서 일목균형표를 넣고 이러한 구름대가 닿을 때 매수하는 게 신추세 매매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라 하더라도 이 구름대 아래에서 매수하지 않고, 여기서는 매수하지 않고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때만 계속 모아가는 거죠. 다시 또 내려오면은 가만 냅두는 겁니다. 왜?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이때 모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배당주도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당주로 강하게 말씀드린 종목이 진로 발효라는 종목인데, 이런 식의 큰 폭의 상승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2만원대쯤 추천을 드렸거든요. 2만원대쯤 말씀드렸고, 이렇게 천천히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배당도 배당인데 시세 차익도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괜찮은 배당주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찾아본 거라서 종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고배당주는 많지는 않았고요.
이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내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대부분 다 배당이 6% 정도 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괜찮고 어떤 종목이 안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배당주를 한번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두산인데요.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배당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되게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성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한국기업평가, 이 종목을 제가 계속 봤는데 단발성이더라고요. 단발성의 고배당. 그래서 올해도 아마 고배당 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한번 고배당을 하고 계속 고배당을 때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요. 대주주가 바뀌었다거나 상속이거나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대주주가 바뀌면은 그 대주주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인수도 있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 그 기업의 자산을 다 빼가려는 대주주도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산을 배당으로 다 빼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고배당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기업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계속 고배당을 하는 거죠.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은 저는 참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원했던 딱 이상향의 어떤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단발성의 고배당만 아니었어도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만 고배당을 해서 올해도 고배당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매력이 있죠. 여기서가 제가 말하는 매수 타이밍인 거고요.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여기 또 오면 매수 타이밍이겠죠. 근데 이 기업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내수주기도 하고 사업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기업이죠. 매출, 영업이익 모든 게 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죠. 조용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좋은 기업인데, 이제 문제는 배당이 10%가 아닌 거죠. 지금 보면 배당을 작년에만 특이하게 8,600원을 했죠. 한 3배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오면은 뭐 많이 해봐야 2,500원 아니겠습니까? 2,500원이면 현재 주가를 봤을 때 배당 매력이 없죠. 주가가 5만원 정도는 가야 매력이 있으니까. 이 기업은 제가 제외합니다. 재무 현금 흐름 잠깐 보여드리면은 현금 흐름 깔끔하죠. 마이너스지만 문제될 게 없는 게 그냥 배당으로 위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대신증권 투오비입니다. 요거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증권주는 상당히 괜찮죠. 증권주가 왜 괜찮냐면 올 초에 고객 예탁금이 25조였죠. 현재 고객 예탁금 52조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은 연말에는 한 70조, 뭐 80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의 증가는 당연히 증권주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증권주들이 최근 좀 주춤하지만 실적이 전부 다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당연히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증권주들을 가져간다면은 실적이 받쳐줄 거니까 고수익이 가능하겠죠. 예탁금이 증가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근데 오늘 다루는 관점은 배당 관점이기 때문에 대신증권 투오비가 가장 고배당주가 되겠습니다. 대신증권도 있고 대신증권 우도 있고 투오비도 있는데 우나 투오비나 비슷하게 배당을 합니다. 1,000원 정도 배당을 하고요.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수익이 난다면은. 그래서 증권주의 배당 투자는 괜찮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이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쁘더라도 배당을 했고 좋더라도 배당했고 꾸준하게 배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 배당 투자를 한다면은 대신증권 투오비가 좋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대신증권 우도 괜찮고 대신증권도 괜찮습니다. 대신증권 배당 성향입니다. 작년에 배당을 좀 많이 했죠. 꾸준하게 500원대, 600원대 하다가 작년에 조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좀 낮아지더라도 600원은 유지를 무조건 한다고 보고,
근데 1,000원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니까요. 그 다음 종목은 SAMT인데요. 성장성이 좀 중요할 듯 이렇게 적었습니다. SAMT도 이제 고배당도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 나쁘진 않은데 과연 성장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SAMT 저는 수급주로 매매를 몇 번 했었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는 잘 가고 최근에는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괜찮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업황이 좀 나빠지면은 그냥 주가는 하락하면서 배당이 좀 작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이 업황이 좋아지면은 배당은 엄청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한 3년 이상 배당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단발성으로 낙폭이 있을 때 배당을 보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수급이 있는 종목이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전 KPS인데 배당 성향은 증가하고 분위기는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고배당이 예상이 되었는데 하나 걸리는 거는 원전 해체 연구소 분담금, 기부금이라고도 하는데 483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 처리에서 빠지겠죠.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변수가 됩니다. 한전 KPS.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한국자산신탁 두 개의 신탁 회사인데 둘 다 좋아 보여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꾸준한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고 저도 이 종목 지수 급락할 때 토지신탁, 자산신탁 이 두 종목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 신탁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한 거의 30%까지 점유하다가 지금은 한 18% 정도? 자산 신탁이 한 15% 정도? 예. 그리고 업체가 한 10개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탁 많이 생겨가지고 매출이 좀 나눠 먹는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일단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하게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만 투자한다면 굳이 대신증권을 두고 토지 신탁이 갈 것 같지는 않네요. 마지막에 한국 자산 신탁인데 이 종목이 조금 분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토지 신탁이랑 똑같아요. 꾸준히 배당하고 지금 주가도 꾸준히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성 대주주 물량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최근 공시 내용입니다. 보면은 MDM 플러스라는 회사가 MDM으로부터 지분을 10%를 가져왔어요. 변동표고 2190원에 가져왔거든요. 한국 자산신탁의 차트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볼만 했었고 대주주는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여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매수를 한다면은 이런 구름대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사서 그냥 쭉 가져가 본 전략. 한 3,000원 정도 최대한 붙여서 사면 좋은데 3,250원 3,000원 이런 두 가지 가격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배당주 투자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한국자산신탁은 말만 들으면은 공기업 같지만 MDM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문주연이라는 대표이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 구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MDM의 문주현의 자녀들이 있겠죠. 2명입니다. 문초연, 문현정 2명의 자녀가 MDM 플러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DM의 지분을 일로 넘기면서 사실상 상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지만 넘어갔죠. 제가 봐도 상속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DM의 매출은 완전히 떨어지고 MDM 플러스의 매출이 1조 이상 올라갔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추후에 여기는 없어지면서 이렇게 지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속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크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도 배당인데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쪽으로 돈을 좀 밀어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자산신탁은 한번 배당주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메리츠 증권이라든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주가가 이미 좀 올라와서 시가 배당률이 5% 정도밖에 안 된 종목도 많고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증권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행주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당이 목적이라면은 그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면 됩니다. 지금 배당주들을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배당주들을 좀 살펴봤고, 저는 단타 매매 위주로 장중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장중 실시간 방송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요.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장중 방송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좀 시간이 되면은 더 깊게 들어가서 다른 배당주들도 많이 보고 하고 싶은데 최근에 그럴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이버에 있는 첫 페이지 정도 중에서 추려가지고 한번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배당주를 한번 보고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네이버에 검색한다거나 유튜브에 검색해서 체크해보고 뉴스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려가지고 이 종목이 안전하구나, 이 종목이 좀 괜찮구나, 이런 걸 체크해서 배당 투자를 하면 되겠죠. 주식으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을 저가에서 매수했다면은 지금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10배 정도 올라가서 유지되고 있다면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배당이 한 10배 정도 올라가 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하나 잘 고르면은 평생 안 팔고 배당을 받으면서 건물이 없더라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방법 중에서 배당 투자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고요. 직장 다니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런 배당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배당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